안녕하세요. 정치 생각입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올라갔네요. 축하드려요. 요즘 장동혁 후보의 상승세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상승세라면 당대표도 문제없어 보여서 기대가 되네요. 김문수 후보도 좋지만 장동혁 후보의 젊고 패기 있는 모습과 거침없이 싸울 것 같은 넘치는 투쟁심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또한 누구와 토론해도 지지 않을 것 같은 말솜씨와 항상 일관된 입장은 누구에게나 믿음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하루빨리 당대표가 돼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박살내 주기를 바래요. 긴 말은 필요 없고 장동혁 후보의 영상 하나가 왜 당대표가 돼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약 10분짜리 영상인데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후보는 지자체장도 지내시고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상대인데 좀 어떤 점이 후보님께서 비교 우위라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남은 이틀 동안 당원들에게 어떻게 좀 지지를 호소하실 계획이실지 좀 여쭙습니다. 지자체장도 지내셨고 대선 후보도 지내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과거와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에서 출발해서 당을 미래로 끌고 갈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당대표가 정치 인생의 시작인 사람입니다.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당을 혁신해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전부 충청 중원의 인사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중원을 끌고 갈 수 있는 정치인이 나타나서 우리 충청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를 주지 못한다면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원 싸움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원 싸움이 어려워진다면 내년 지방선거 전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저는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쟁점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고 비판을 받고 있지만 선명하게 가고 있습니다. 당의 통합이나 또는 단일 대우에 대한 입장도 분명합니다. 몇 가지 점에서 공통되다고 분류되고 있지만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김문수 후보와 많은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혁신과 미래를 바라는 당원들에게는 장동혁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OBS 김아희 기자입니다.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소감 중에 그 새 투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 가지 여쭙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단일 대우와 혁신이라는 게 좀 상충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후보님이 그리시는 혁신이라는 게 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지금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 당사 1층에서 오랫동안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다가 철수하고 나서 다시 왔지만 법리적으로 범죄와 관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압수수색 대상물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사를 누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두 번째에도 압수수색 대상을 협의하기 위해서 왔었지만 여러분께서 보시더라도 어떤 압수 대상도 특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저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특검을 막아내고 거대 여당과 싸우려면 저는 논리로, 전략으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낡은 투쟁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야당이 여당과 싸우려면 저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혁신은, 당의 혁신은 1차적으로 선거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했던 경험, 그리고 계엄 과정, 탄핵 과정, 모든 과정들을 본다면 우리의 분열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이 계속 분열하고 그래서 제대로 결집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그 당의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당의 존재 이유는 1차적으로 선거에서 이기고 그래서 그 선거에서 이긴 정권을 바탕으로 국가를, 국민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혁신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입니다. 저는 우리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분열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부 총질하면서 우리 당의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분들을 통합이라는 애매한 말로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결단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에서 108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개헌 저지선을 이야기하지만 107명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저는 막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뭉쳐있는 107명이어야 저는 그 숫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이 제대로 싸우고 여당과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저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단일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부 총질 세력까지를 다 품자는 막연한 통합이 아니라 한 방향을 보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단일 대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입니다. 방금도 막연한 통합이 아니라 한 방향을 보고 함께 갈 사람끼리 모여있는 단일 대우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후보님이랑 좀 생각이 좀 다른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과 이제 함께 지도부를 꾸려가야 할 텐데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분들과 좀 어떻게 지도부 꾸려 나가실지 계획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당론이든 당의 입장이든 최고위원회에서도 어떤 의결이 있으면 저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총에서 어떤 다른 반대 의견도 다른 생각도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당론이 결정되면 그 당론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과 토론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당의 입장으로 결정이 되면 저는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민일보의 이세용 기자라고 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고 또 전당대회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내부 총질자 정리 그리고 과감한 결단 등을 이제 거듭해서 강조해 오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출마 선언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은 우선 107명이 단일 대우로 가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당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분들 또는 예를 들면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당에도 여전히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그런데 전당대회 이후에도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어떤 분과 함께 갈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당에서 같이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후보님 TV조선 이태희 기자입니다. 네. 이제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신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표가 또 어디로 가는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후보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내부 총질자를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득표에는 조금 결선 득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승리할 방법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분명한 입장을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제 입장이 바뀌지 않는 것을 당원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한테 불리한 이슈든 논쟁이 되는 이슈든 피하지 않고 선명하게 답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많은 언론에서 저를 극우라고 몰기도 하고 너무 강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계속 질문하시지만 반복된 질문에도 저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일 대우, 통합, 내부 총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결같은 일관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가 1차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결선으로 간다고 해서 다른 후보들을 지지했던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유지해왔던 입장을 바꾼다면 저는 당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꾸는 사람이라면 저는 공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선 투표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가 보여왔던 입장에 대해서는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상으로 당대표